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그 해먹은 갈등 있잖아요. 특히 최근 다시 좀 심상치 않아진 이 긴장 상황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목표는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거죠. 2025년 4월에 카시미르에서 테러가 있었고 또 인도가 공습을 하면서 2021년 휴전이 이게 사실상 깨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1947년에 분단된 이후로 벌써 4차례나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군사 충돌은 계속 있었으니까요. 정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예요. 그 근본 원인부터 해서 최근 상황까지 자료들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 갈등이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, 그게 뭘까요? 특히 왜 자꾸 이 카시미르 영유권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는 건가요?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역시 가장 뿌리 깊은 문제는 카시미르 영유권이죠. 1947년에 인도랑 파키스탄 나뉠 때 그 잠무 카시미르 번왕국이라고 있었잖아요. 그 지역을 누가 가질 거냐, 이걸로 시작된 갈등입니다. 결국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군사 분계선, LOC라고 하죠. 그걸 사이에 두고 영쪽이 나눠서 관리하고 대치 중인 상태고요. 원래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은 뭐 지켜지지 않았고, 특히 2019년에 인도가 일방적으로 카시미르 자치권을 없애버리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다시 확 커졌죠. 2019년 자치권 박탈. 그게 또 큰 분기점이었군요. 네, 거기에 더해서 인도는 파키스탄이 자이시의 모함마드 같은 뭐 그런 테러 단체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국경 너머로 보복 공격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죠. 뭐 예전 2001년 인도 우회 테러나 2008년 문바이 테러, 그리고 2019년 발라코트 공습 같은 게 다 그런 맥락이고요. 테러 문제도 계속 얽혀 있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물 문제입니다. 1960년에 인더스강 관련해서 조약이 있긴 한데요. 근데 이게 기후변화도 있고 또 인도 쪽에서 댐을 자꾸 지우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물 부족 문제가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. 이게 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어요. 물 문제까지요. 정말 복잡하네요. 네, 군사적으로는 또 인도의 콜드 스타트 독트린이라고 신속하게 기동 타격하는 전략이 있어요. 여기에 맞서서 파키스탄이 나스르라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는데 이게 사거리는 한 70km 정도로 짧지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. 자료들 보면 이 나스르 배치 때문에 재래식 분쟁이 핵전쟁으로 번질 그 문턱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졌다. 이게 가장 위험한 변화라고 경고하고 있어요. 전술핵 배치로 핵전쟁이 낮아졌다. 그 점이 정말 우려스럽네요. 그럼 그 복잡한 배경 속에서 최근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확 나빠진 구체적인 계기들이 있었을까요? 네, 몇 가지 좀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. 우선 2024년 10월에 인도 외교장관이 파키스탄과는 양자회담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외교 채널이 확 좁아졌고요. 그러다가 결정타는 2025년 4월 22일에 파할감이라는 곳에서 관광버스 테러가 난 거였죠. 26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테러 사건. 네, 인도가 이 배후로 파키스탄 연계 조직을 딱 지목하면서 여론이 뭐 최악으로 치달았죠. 그러니까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인도가 침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확 올라갔고요. 결국 5월 3일하고 4일에 인도가 파키스탄 안쪽 9군데를 공습했습니다. 이러면서 2021년 휴전 합의는 뭐 그냥 깨져버린 거죠. 공습까지 감행했군요. 네, 파키스탄 쪽 주장은 이 공습으로 자기들도 26명 죽고 전투기 5대가 격추됐다는 거고요.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5월 5일에 유엔 안보리와 긴급 소집되기에 이른 겁니다. 정말 심각하게 돌아갔네요.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?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던데요. 네,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관리된 국지전. 이게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봐요. 별 4개 반 정도. 별 4개 다 주래요. 관리된 국지전이요? 네, 그러니까 양쪽 다 핵 사용은 피하면서 제한적으로 뭐 지상교전이나 포격 아니면 드론 공격 같은 걸 주고받는 거죠. 저강도 분쟁 상태가 계속되는 시나리오예요. 물론 뭐 국제사회가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. 그렇군요. 다른 시나리오는요? 두 번째는 확전 및 핵 억제력 시험인데 이건 가능성은 좀 낮지만 별 2개, 굉장히 위험하죠.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전술핵 시험 발사 같은 걸로 자기들 핵 능력을 과시하고 인도가 여기에 또 맞대응하면서 긴장이 최고조로 가는 시나리오인데요. 다만 진짜 핵 사용 직전까지 가면 아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강대국들이 개입할 거다. 네, 마지막 3번째는
외교적 완충 및 재휴전입니다. 가능성은 중간 정도, 별 3개로 보고 있고요. 유엔이나 다른 관련국들이 중재해서 물 문제나 무역 같은 좀 실질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휴전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죠. 파키스탄 경제가 워낙 어렵고 또 인도는 총선 같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네, 3가지 시나리오군요. 그럼 이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좀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나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째는 역시 군사분 개선, LOC에서의 포격 빈도나 군용 드론 격추 통계예요. 이게 2021년 휴전하기 전 수준, 그러니까 월 평균 한 30표 이상으로 다시 급증한다. 이건 좀 확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포격 빈도와 드론 격추 통계? 네. 둘째는 자료에서 워터게이트 가능성이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. 인도가 인더스강 상류 물량을 조절해서 파키스탄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지 이거 좀 봐야 합니다. 이건 파키스탄을 엄청 자극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. 물 문제가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? 그렇죠. 셋째는 국제사회의 금융이나 군사 원조 동향입니다. IMF 구제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같은 것들이 파키스탄이 군사적으로 움직일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는 인도가 공식적으로 선제 핵 불사용 원칙, 그러니까 NFU 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할지 여부,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. 네, 주목할 지점들이 많네요. 오늘 분석을 쭉 들어보니 당장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 카슈미르 문제, 테러 문제, 물 문제 같은 오래된 갈등 요인들에 더해서 핵 사용 문턱까지 낮아진 상황이라 국지적인 충돌 위험은 계속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뭐랄까 대규모 전쟁보다는 좀 통제된 수준의 국지적 충돌과 또 외교적 해법을 찾는 노력이 계속 교차하는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저강도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죠. 하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파키스탄의 그 전술핵 도입 때문에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 위험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. 작은 오판 하나가 정말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해요. 네. 오늘 자료들을 통해 본 것처럼 핵 사용의 문턱이 낮아진 현실 속에서 작은 도발 하나하나 혹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앞으로 이 지역의 안정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이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가장 큰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. 네, 오늘 침층 분석 감사했습니다.